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오늘은 좌파와 우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 합니다.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 텐데 좌우파 모두 공평하게 불편해질 예정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반 한 손가락 하시네. 뭘 또 말을 그래 하나. 저는 숨김없이 항상 드러내듯 보수주의자입니다. 아, 우파시구나. 글쎄요, 이 정치 철학이 보통 우파로 분류되곤 합니다만 무슨주의 같은 사상에 대한 것과 좌우파의 개념은 서로 다른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오늘 주제 가져왔어요. 우선 사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현상을 놓고도 각자 가진 사상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죠. 저출산이라는 문제를 놓고 저는 페미니즘의 창고를 문제로 지적하지만 누구네는 페미니즘을 더 밀어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 상반된 대답을 내놓듯이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상은 제한된 절대성을 가집니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꼴을 해석하는 도구가 되려면 그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절대성의 가치죠. 하지만 이 절대성이란 그 사상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만을 가집니다. 설령 진정 옳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사람 생각이란 게 안 믿기로 작정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틀렸다고 할 테니까요. 이래서 제한적인 절대성이라는 겁니다. 이 절대성 덕분에 우리는 서로 고립된 생각의 문을 열고 교류할 저변을 얻게 됩니다. 최소한의 합의인 셈이죠. 이게 꼴이 꼭 종교와 닮지 않았습니까? 절대적 가치를 제공하여 개인 간의 교류의 창구를 제공하고 상호 신뢰를 보증하는 점이 꼭 닮았죠. 그렇습니다. 정치는 본디 종교의 아류입니다. 정치란 고대 종교의 과도한 통제력을 합리화하며 발생했죠. 그래서 재정일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회 발달의 한 흐름이면서도 여전히 정치가 종교와 밀접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슬람을 다루면서 논했던 바 정치와 종교의 일치가 위험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죽이 너무 잘 맞아서 붙어먹게 냅두면 큰일 나거든요. 반면 좌우파의 개념은 상대적입니다. 그냥 세상사에 반드시 존재하는 대립구도를 나눈 것인데 뭔가 미래를 논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양갈래 길, 온건성향과 급진성향의 이분법이 그것입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온건성향은 우파, 급진성향은 좌파로 분류되죠. 이건 프랑스 대폭동 당시 의회 우측의 온건파인 지롱드파가 좌측의 급진파인 몽테뉴파가 해석되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한 겁니다. 그래서 얘네는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 우파가 무조건 옳다, 좌파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잡았다 요 주사파 새끼. 와 진정하십시오 김두한 오야봉. 이 급진 온건 개념으로 좌우파를 이해하면 사실 사회주의자 주사파도 우파일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우파가 주사파 빨갱이, 좌파가 자유민주주의자겠죠. 실제로 루이 16세 뭐가지 질적에는 자유주의자들이 좌파였다고요. 그러니까 좌우파는 그저 전구를 꽂는 자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그 전구의 색을 결정하지 않아요. 전구의 색은 거기 꽂히는 전구, 즉 그 시기 그 포지션을 먹은 사상의 색채가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좌파냐 우파냐 따지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에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의미 없어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때 중요한 건 그가 추종하는 사상이어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쟤네가 욕먹는 건 좌파라서가 아니라 빨갱이라서입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좌파와 우파는 항상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좌파의 척결, 우파의 척결, 이건 실현 불가능한 자멸론에 불과해요. 우파가 척결되면 승리한 좌판에서 다시 좌우파가 나뉠 테니까요. 막대자석의 빨간 부분을 자른다고 N극이 사라지는 게 아닌 것과 같죠. 또한 좌파적 진취성과 우파적 신중성은 언제나 균형감 있게 다루어져야 할 미덕입니다. 뭐든 짧게 생각하고 돌격 앞으로 외쳤다가 다 같이 바다에 빠져 죽는 레밍들 꼴이 날 수도 있고 과도한 신중론에 묶여있다가 변화의 때를 놓쳐 도태될 수도 있으니까요. 전자가 태평천국운동, 후자가 일시조선의 세국정책이죠. 사실 제가 우파로 분류당하기 쉬운 사상을 갖다 보니 그쪽 인사들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만 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파 만능론입니다. 우파는 옳고 좌파는 그러다는 사상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이건 일단 상술한 좌우파의 개념에 부합하지도 않거니와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항상 하던 거나 하라는 온건론에 매몰되어 우리가 왜 이것을 결단해야 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동력, 아젠다를 잃게 되거든요. 이러면 정치판이 공천권이나 팔아먹는 보태기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5,000원, 5,000원, 무조건 5,000원. 예.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판은 공천권 장사나 하는 경매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각급 의원직마다 공천권 시가가 대량 나올 정도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논해야 할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된 것이죠. 진짜 이거 나사렛의 몽키스패너한테 제대로 걸렸으면 뒤지게 쳐맞고 마포대교로 압송됐을 꼴입니다. 이게 이렇게 된 이유는 상술한 대로 좌파적 아젠다가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욕심도 하루 이틀이지 이건 그냥 무기력증입니다. 뭘 어떻게 바꾸자는 개혁적 아젠다가 의회 내에 자기 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야 할 곳이 없으니 노력할 일도 없고 노력하지 않으니 나태해지고 나태하니까 당장의 밥벌이에나 치중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의 현실이죠. 이게 다 좌파가 없어서 이러는 겁니다. 좌파가 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좌파란 건 개혁적 아젠다입니다. 혁명적 아젠다가 아니고요. 나라 까뒤집어서 김정은 똥꾸에 쑤셔박겠다거나 시진핑 화장실 발걸레로 진상하겠다고 개리 트는 건 좌파가 아니라 반역입니다. 저들에게 좌파라는 이름을 허락한 것은 정상인을 모두 우파라고 규정하는 범우파주의의 부작용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좌우파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상인들이 스스로 한쪽에 몰리니까 좌우파의 균형이라는 사회적 본능이 정상인과 미친놈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바보짓이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죠. 집에 가 이 새끼야. 대한민국 역사는 항상 진정한 좌파와 함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신군부 이후 엘리트 관료 조직과 위대한 기업가들, 그들 모두 개혁적 성향을 관철해낸 좌파입니다. 이들은 현실의 제약을 뛰어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을 폈고 그 청사진 위로 자유민주주의,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이 올라갔어요. 입법부에 제대로 된 좌파가 없는 것은 역사적으로 그 좌파적 역할을 관료 조직이 대체했던 것, 그리고 북괴가 지속적으로 수행한 공작의 결과로 반우파 세력의 상당수가 그 영향을 받았던 탓, 국가주의적 프로파간다로 인해 현실을 부정하는 개혁 논리가 반동으로 치부되어야 했던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 등등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좌파적 가치를 잃고 편향으로 접어든 것이 현실이죠. 사실 우리가 노무현이라는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부분이죠. 이 사람은 관료 조직의 좌파적 가치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민선 좌파였거든요. 물론 개혁적 가치인 만큼 개혁을 논하는 인간의 수준이 떨어지면 얼마나 똥을 싸제낄 수 있는지까지 증명했죠. 이 새끼가 싸지른 부동산 투기 과열만 생각하면 아직도 열이 뻗쳐요. 아젠다는 정치에서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그려줄 진취적 비전이죠. 이것 없이 너무 오래 헤맨 우리가 마주한 것이 바로 민생지원금 같은 저열한 포퓰리즘입니다. 당장 하루의 유익과 안락을 추구하는 것 외에 장기적인 비전이랄 것이 없었으니 돈 준다는 걸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개돼지지 별겁니까? 지금 이 사회에는 진정한 좌파가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우리는 누가 정권을 잡든 서서히 선진국의 파양연화를 뒤로하고 몰락해 갈 수밖에 없겠죠. 옆나라 일본의 오늘이 이렇게 관료 좌파 이후의 대안을 찾지 못해 진취성을 잃다가 끝내 시들어버린 케이스입니다. 부디 우리나라가 이 길을 답습하지 않길 바랄 따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